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한미군의 210 화력예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210 화력예단은 주로 MLRS를 운영하는 부대죠. 지금 이 순환 배치되는 부대 포함해서 36문의 MLRS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MLRS를 최신형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개량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MLRS를 가지고 대함 타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도 36문 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지스 시스템 연동으로 마크 70 수직 발사관으로 패트리어트의 MSE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필리핀은 미국의 F-16V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중고 기체 구매를 모색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해 이지스 시스템과 패트리어트 팩3 MSE 미사일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던 록히드 마틴 측이 최근 체계 통합과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모의한 운영체계와 마크 70 컨테이너 기반 발사 플랫폼을 이용한 실험이었는데 순항미사일 표적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주장이 인도 공군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직전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라케시 쿠마르 싱 바라우리아 퇴역 대장이 인도 방송에 나와 중국이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도가 5대의 라팔을 배치한 것에 대응해 20대의 제-20을 배치했다고 주장해 중국과 인도 사이에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제 S-26T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태국 정부가 다시 입장을 번복하고 나서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국 국방부가 중국제 엔진을 장착한 S-26T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F-35 블락4 업데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리프레시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일정이 늦어지면서 록히드 마틴 공장 창고에 쌓여있는 F-35 전투기 숫자가 100대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은 TR-3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F-35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측이 밝힌 올해 7월 말 테스트 일정이 지연될 경우 창고 포화 문제로 전투기 생산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미 회계감사원이 경고했습니다.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F-16V 구매 승인을 받았지만 가격 문제 때문에 F-16V 도입을 재고하고 있으며 현재 중고 F-16 전투기 구매를 위해 유럽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대상국인데 아무래도 필리핀 중고 그리펜이 아니라면 FA-50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지스 시스템하고 컨테이너에 마크 41을 탑재한 마크 70 발사기하고 연동해서 지상에서 이 MSE 패트리어트를 발사하는 이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건데 패트리어트 팩3 MSE 미사일은 사거리 40km 날아가는 최신형 미사일이죠. 굉장히 비싸요. 한 발당 가격이 400만 달러. 그런데 사거리가 긴 이 SM6 미사일은 430만 달러. 자, 그렇게 보면 이 SM6가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일장일단 있어요. 이 MSE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직타격하면서 히투킬 방식으로 그대로 요격하는 방식이고 이 SM6는 항공기 순항미사일을 주로 요격하고 뭐 탄도미사일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일부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뭐 일장일단 있어요. 그리고 SM3 마크 1 블락 1B 같은 경우는 1250만 달러, 블락 2로 가면 한 2500만 달러 이렇게 되죠. 정말 뭐 미사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야 2500만 달러짜리 SM3 산다고?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300억 주고 여객미사일 사는 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300억 아끼다가 핵미사일 한 방 맞으면 50만 명 죽죠. 그런 거 따지면 비싼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미국이 지금 군함을 마구마구 퇴역시키고 있다 보니까 이 수직 발사관, 미사일 발사관 숫자가 막 대폭 뭉텅뭉텅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지상 발사 마크 70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가 있고 이 내부에 마크 41
발사기가 들어가 있죠. 요거 컨테이너 하나에 마크 41 발사기 4셀입니다. 4발 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패트리어트도 쏠 수 있게 되니까 조금 더 발사기가 확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인도의 직전 공군 참모총장이에요. 최근에 이제 제대하고 퇴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는 것을 시전하면서 방송에 출연해서 내가 재임할 때 이 라파를 도입해서 그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5대를 배치했다. 그랬더니 중국이 이 라팔에 너무나 겁을 먹고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을 20대나 배치했다. 그러니까 라팔과 J-20은 교환비가 4대1이다. 이렇게 국뽕을 거의 사발채로 들이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4대1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장군이, 퇴역 장군이 참모총장 재직할 때 또 뭐라고도 했냐면은 야, J-20제가 완전히 허당이다. 우리 수호이 30 전투기 레이더로 J-20을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어요. J-21 리플렉터를 장착하지 않고 다녔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리플렉터 있으니까 발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플렉터 없이 수호이 30 전투기에게 발견됐다 그러면 정말 허당인 건 맞고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양국의 네티즌들이 서로 무슨 X 같은 소리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인터넷 공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긴 정말 더 희한합니다. 태국이 중국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죠. S-26T 처음에는 완전히 절충 교육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무이자 20년 거치 분할 상환하고 등등 굉장히 좋은 접근으로 하기로 했다가 실제 계약서 딱 도장 찍을 때는 그런 것 전혀 없이 한 척에 4억 300만 달러 받고 그대로 전가 다 받고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이제 독일제 엔진 들어가야 되는데 독일이 야, 니들한테는 안 줘. 니들 국왕이 정말 X야. 이래서 태국에 엔진 공급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제 엔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중국제 엔진을 어떻게 믿어요? 중국 장애들도 잠수하면 안 쓰는데. 그러니까 태국이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서 야당과 여당에 싸우고 국정조사하고 난리가 났다가 결국 이제 여당의 손을 들고 그래 우리는 이건 안 되겠다. 잠수함 중국제 엔진이 웬 말이냐. 무슨 바닷속에서 우리 여기 있다고 광고하고 달릴 일이냐. 그리고 이제 수상함 이 4억 300만 달러 치니까 한 5천억 원짜리 군함으로 대체하자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문제는 최근에 중국의 대표단이 방콕에 왔다는 겁니다. 방콕에 왔다가 가고 나니까 아마 무슨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로비를 받았는지 그러고 나서 갑자기 중국 대표단이 방콕에 왔다 가고 나서 그냥 잠수함 그대로 하지 이렇게 지금 발표를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야권이 또 발칵 뒤집혀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중국제 군함도 완전히 그냥 못 쓰겠고 잠수함도 못 쓰겠고 기왕 못 쓰는 거 잠수함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주변국에 잠수함이라도 있으니까 잠수함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억제력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쓸 수 있는데 수상함은 엔진 고장나면 표류하면 되는데 잠수함은 엔진 고장나면 죽는 겁니다. 태국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발표를 했으니까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자, 미국은 또 이런 또 난관에 봉착했네요. 미 공군이 야 우리가 이 F-35 블락 4 계약했지 왜 블락 3를 주냐? 니들이 빨리 개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아 해가지고 지금 인수 거부한 게 100대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 생산은 되고 있죠. 스케줄에 따라서. 근데 미 공군은 계속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TR3 지금 블락 4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TR3 즉 이제 이 블락 4로 가기 직전의 단계, 중간 어딘가의 단계 여기까지 개발해서 이제 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7월 달까지 TR3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2달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7월 완료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거 지금 F-35를 갖다 놓을 창고가 이제 없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건데 그럼 유럽이나 다른 나라 주면 되지 않냐 빨리 받고 싶어서 엉덩이 들썩거리는 나라들 많은데
그래도 이걸 F-35는 딱 스케줄이 이 기체번호 몇 번은 어느 나라 다 정해져 있어서 그것도 세치기도 안 된대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우리 한국도 지금 40대 가지고 있고 또 20대 더 계약하죠. 20대는 아마 블락4를 계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락3 가지고 있는 이 40대 블락4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그 전에 TR3로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왜냐? 이 F-35는 우리 이 휴대폰처럼 하나의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휴대폰도 계속 이 업데이트 해서 우리가 또 업데이트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최신형으로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기능을. 그런 것처럼 이 F-35를 최신형으로 계속 쓰려면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휴대폰은 무료로 하는데 이건 돈 주고 해야 된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우리 군이 뒤통수 맞은 거냐? 아닙니다. 알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산 겁니다. 그래서 뭐 F-35 산지 얼마나 됐다고 업데이트 비용 3천억 내야 되냐? 이런 거 의혹 제기하는 거는 이치에 안 맞다. 알고 산 겁니다. 자, 필리핀 F-16V 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미 의회에서 또 그래 필리핀 파는 거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대당 1억 3천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필리핀의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F-16을 갖고 싶은데 F-16V는 안 되니까 그럼 중고라도 사자 해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또 우크라이나 주기로 약속돼 있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고 기체 중에 쓸만한 거는 스웨덴의 그리펜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CD형밖에 없죠. EF형은 에이사 레이더 버전인데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중고 CD형 이건 또 에이사 레이더 아니고 기계식 레이더인데 이게 또 눈에 차겠냐. 결국 자꾸 이렇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그냥 우리 FA-50 에이사 레이더 버전 블락2 그거 사라 라는 말씀을 필리핀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메랄레스 우리 주한미군에도 36대 있고 우리 한국 육군에도 54대가 있는 에메랄레스 개량 소식, 업그레이드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서해상의 중국 해군 함정들과 기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 육군이 현재 운영 중인 M270 에메랄레스 성능 개량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차량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량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이 록히드 마틴과 4억 5,100만 달러 규모의 M270 추가 성능 개량 계약을 체결했다고 록히드 마틴 정밀화력사업부 제이 프라이스 부사장이 현지 시각 5월 21일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부사장은 이번 계약이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M270 성능 개량 사업의 일환이라 밝히면서 이번 계약을 통해 M270A1 사양의 MLRS들이 M270A2 사양으로 개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270A2 사양은 최근 AMPV 장갑차에 적용되는 최신형 브래들리 차체인 M993A2로 차대를 교체하고 엔진과 동력 개통, 사격 통제 장치를 일신한 환골 탈퇴형인데요. 특히 C-17 수송기로 신속 전개가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어 미 육군의 장거리 화력 투사의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270A2는 사거리 150km의 GMLRS ER은 물론 프리즘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개량에서 현재 양산 중인 인크리먼트 1 사양은 물론 앞으로 배치될 인크리먼트 2와 인크리먼트 3 사양의 프리즘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는 제210 화력예단 예하의 2개 대대와 순환 배치 1개 대대 등 3개 대대 36문의 MLRS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2025년부터 성능 개량 MLRS와 프리즘 미사일이 배치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을 상대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스틸레인, 강철비 라는 닉네임이 붙은 MLRS죠. 이 MLRS.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유명한데 하이마스는 이 MLRS의 절반 이렇게 축소형이죠. MLRS는 227mm 로켓 12발, 하이마스는 6발. 그리고 MLRS는 에이테킴스 2발, 하이마스는 1발. 그런 건데 이 MLRS를 우리 주한미군에 지금 2개 대대가 있어요. 원래는 1개 대대 18문이었습니다. 18문에서 2개 대대 36문이 있었는데 미국이 또 은근슬쩍 또 이렇게 대대 편제를 바꿨네요. 그래서 1개 대대 12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2개 대대면 24문밖에 안 되죠.
12문 줄어든 거죠. 그래서 한 개 대대는 순환 배치해서 36문을 그대로 맞추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한국군은 한 개 대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7문. 네. 자주포 한 개 대대가 18문인데 이 에메랄레스 한 개 대대는 뭐 2000대대 뭐 이렇게 있죠. 그 한 개 대대가 27문이나 돼요. 정말 엄청난 수량인데 그렇게 두세 개 대대에서 53문의 에메랄레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뭐 한국군은 업그레이드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천무가 있으니까. 그 천무에 KT즘이 있죠. KT즘2에 지금 대함 타격하는 능력, 이동식 이동 타격하는 능력 지금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천무가 이 에메랄레스의 임무를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돈 들여서 우리 한국의 에메랄레스 53문은 개량을 안 할 것 같고 미국은 이걸 개량해요. 일단 차체를 바꿔요. 차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노후됐으니까 기존에도 브래들리 차체였는데 요즘 브래들리 차체와 옛날 브래들리하고는 또 차체가 다르죠. 그래서 새 차체 여기 지금 뭔가가 껑충해졌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0에서 15cm 정도 키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꿨는데 구형과 신형을 비교를 딱 직접적으로 해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살짝 높아졌죠. 한 15cm, 20cm 미만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차체도 바꾸고 동력계통 바꾸고 사격 통제 장치 이때 컴퓨터하고 지금 컴퓨터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사격 통제 장치 업그레이드하고 자 이렇게 바꿨는데 자 이 에메랄레스에 들어가는 무기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G 에메랄레스 ER입니다. G 에메랄레스에다가 이 ER이 갖다 붙은 이 사거리 연장형 이게 여기에 이제 시크를 강화해서 이동식 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타격할 수 있고 또 군함도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지대함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기대되는 건 탄도미사일 에이테킴스 대신 이제 에이테킴스는 미국은 다 퇴역했죠. 우크라이나 다 줬죠. 그래서 들어가는 프리즘 미사일 그 프리즘 미사일이 인크리먼트 1, 2, 3로 쫙 나가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 프리즘 미사일입니다. 에이테킴스의 절반이죠. 에이테킴스가 에메랄레스에 2발 들어갔는데 이 프리즘은 4발 들어가요. 굉장히 좋죠. 4발 들어가니까. 하이마스는 2발 들어가고 이 에메랄레스는 4발 들어가요. 이게 지금 동두천에 210 화력여단이 있으니까 동두천 기준으로 딱 보면 이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죠. 인크리먼트 1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400km 이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크리먼트 2 버전 같은 경우는 500km 이상, 실제로 한 700km 보고 있습니다. 그 500km 발표를 그대로 민다 하더라도 산둥반도 끝, 그리고 북한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오죠. 그리고 인크리먼트 3 가면 이게 이제 미국은 800km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1000k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도 800km로 계산해도 동두천에서 거의 뭐 서해 전역이죠. 산둥반도 전역, 텐진까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서해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오는데 이동하는 타겟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중국 군함들 여기에 전부 다 노출이 되는 거죠. 미군 에메랄레스가 여기 36문 있으니까 4발씩 쏘면 완전히 그냥 강철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에메랄레스 빨리 개량되어서 우리 주한미군에 신속하게 배치가 되길 바라고. 자, 우리 한국군도 그냥 개량하지. 제 마음 같았으면 개량하면 좋겠는데 우리 천무가 있으니까 개량은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에메랄레스 업그레이드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